북한이 오늘 오전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북한이 잠시 뒤에 오후 3시 반에 특별 중대 보도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발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되리라 예상하십니까? 네, 과거에 북한의 그 중대 방송 사례에 비춰보면 오늘 중대 방송도 오늘 오전에 발사한 ICBM급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을 대내에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2월에도 북한에서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했을 때 중대 방송을 예고해놓고 그 방송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전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한 사례를 쫓아서 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사장님 외부 가시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ICBM급이다. 과거에 엔진 실험을 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ICBM이 도달된 거 아니냐 기술이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자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부 대응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이제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이 압박에 치중하는 그래서 제재 일변도의 대응책을 강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재 일변도에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정부가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군사적인 무력 시위와 이 압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바뀐 이후에 현 정부에서는 제재만 가지고서는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대화도 병행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화와 제재를 같이 병행하겠다. 이런 그 우리 정부의 대북 전략에 관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기존 대북 제재를 그대로 강력히 시행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별도로 대화 채널도 일단은 열어져 있는 상태다.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잠시 뒤에 오후 3시 반에 북한이 특별 중대 보도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ICBM 발사를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많은 긴장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드 문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속한 매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드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서 분명히 밝혔거든요. 사드에 관한 국내적 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것이지 사드를 철회한다거나 배치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드가 이제 가동을 해서 북한의 끊임없는 저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실질적인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 대응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그러한 미사일 이런 그 위협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요격 수단이 마땅치 않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는데 1년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년 사이 북한의 다양한 어떤 대남 그런 안보 위협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의 요격 체제에서는 사드가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우리가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다는 과거 정부와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북한이 지속적으로 저렇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 나간다. 예. 이럴 경우에는 환경 영향 평가를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국내에 다 우리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의 절차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왜냐하면 환경 영향 평가는 우리 정부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제도 안에서 법적인 틀 안에서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가지고 예. 그 환경 평가를 최대한 시기를 당겨가지고 실질적인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방어망을 완전하게 갖추는 것이 예. 우리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기고 또 한미 연합에 의한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우리 한미 동맹의 기본 정신에도 충실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차장님. 오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면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될 텐데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경고장을 날린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미국 측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국내적인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의회에서 미국 그 의회 지도자들이
사드와 관련해서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그런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미사일을 억제하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위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영의 자유라고는 작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이 북한 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든 중국에 대해서든 강력한 군사력 과시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번 북한의 ICBM급 발사가 확정적으로 결론이 내린다면 예. 사드 배치를 포함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왜냐하면 미국의 대북 전략의 핵심은 최고 수준의 압박입니다. 맥시멈 프레셔거든요. 예. 인게이지먼트도 들어가 있지만 인게이지먼트는 후순위로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뒷순으로 밀리고 압박이 굉장히 고조되는다. 그리고 예. 그 압박에는 트럼프가 구사하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까지도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저는 예.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자, 사장님, 사실 정부는 이 북미사일이 ICBM으로 판명될 경우에 미국 등과 상응한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밀한 대북 공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 그리고 이게 평화 조성 이러한 그 외교적인 노력은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 정신의 기조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한미 동맹의 기조가 지금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해서 계속 도전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 정신에 입각해서 대북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군사적 조치를 우리 스스로도 끊임없이 미국하고 협조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 공조의 틈을 벌려가지고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사드도 철수시키고 북한이 핵 고도화 작업을 완성시키는 것이 최고 목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미 이간을 노리는데 북한의 모든 전략과 전술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고요. 내일 G20 정상회의가 있어서 독일을 가게 되는데 그때 아마 북핵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를 할 것으로 해외 정상들과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탄도미사일이 만약에 산도미사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밝혀질 경우에 외국 정상들과 만나서 할 얘기, 그러니까 그 수위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부터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의 제재 일변들은 효과가 없다. 반드시 대화가 따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예. 현재도 그 입장에는 전략적 변화를 할 만한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칙적인 기조는 우리가 금방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기조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 G20 정상회의에서도 예. 다만 무게중심을 왜냐하면 이건 G20은 20국 정상이 모이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대북 전략의 핵심은 압박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정상에 대해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하고 아베한테 전화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국이 중심이 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분위기가 G20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G20에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트랙은 유지해 나가되 그 분위기만은 압박 분위기로 조금 방점을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북한을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화로 이끌어내는데 더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사장님 마지막으로요. 자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하반기 9월, 10월에 유기설까지 조금씩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남북 관계 경색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지금은 더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해봅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언론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위기가 우리의 대북 대화 채널을 빨리 오픈하는데 좋은 촉매가 될 거 아니냐 이런 그 추측들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사를 파견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후반기로 가면 갈수록 북한은 반드시 육자 핵 실험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핵 미사일 고도화 이 추세를 볼 때 그렇다고 본다면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대화라고 하는 정상적인 그런 수순을 통해서 열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즉 환경이 굉장히 경색되고 있다. 예.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가 아주 세밀한 그런 대북 전략을 한미 공조 또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 또 한미 중 그런 그 전략적인 또 그 프레임워크 안에서 강구해 나가는 것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이었습니다.